자, 36페이지 폈습니까? 자, 중개대상물 들어갑니다. 자, 중개대상물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 법정중개대상물. 법정중개대상물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토지 있고 또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또 뭐가 있어요? 임목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아까는 이제 이 정도는 공부를 했죠. 그럼 여기는 범위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이제 범위를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그러면 토지는 뭐 대충 알죠. 농지가 됐건 택지가 됐건 임야가 됐건 토지라고 생긴 건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알아둘 것이 토지 소유권을 미치는 범위,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라 그랬죠. 토지 소유권을 미치는 범위는 상하에 미쳐 안 미쳐? 미쳐. 근데 간혹 가다가 땅속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미채굴 광물은 국유입니다. 그러니까 국유는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도 개인 것만 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개인 것만 가능하다는 거. 됐어요? 그럼 이제 토지는 이렇게 연속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무슨 단위로 등록해요? 필지 단위.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가부토지다라면 사고 파는 것도 무슨 단위? 필지 단위. 그럼 개공이 중개하는 단위도 뭐다? 필지. 그럼 결론 딱 나왔네. 토지는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몇 필지가?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거. 결론 딱 나왔어요. 근데 이만큼만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분필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출제자가 일필 토지 일부를 물었어요. 일부를 중개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소유권은 돼 안 돼? 안 돼. 왜? 분필해 보면 이미 일부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한 필지잖아요. 두 필지로 나눠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필지 단위로 된다는 소리인데 일부로 물어보면 소유권은 안 되고 저당도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은 가능하다? 영행물. 그럼 영행물권이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또 임차권. 자, 이것은 일필토지 일부도 가능하다. 근데 결론은 딱 그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자, 토지 종합정리할게요. 몇 필지가 하나 중개대상물? 한 필지. 일부는 영위물권하고 임대차만 가능하다. 끝. 자, 그랬죠? 그래서 이제 37페이지 그 토지 첫째 줄 밑줄에서 양가로 1번 대지이며 농지 등을 통칭한다. 그러니까 토지라고 생긴 것은 지목에 관계없이 다 중개가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고. 그럼 양가로 2번 첫째 줄 토지 소유권 지표 부분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토지 상하에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야 돼. 이 지형은 상식으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자 뒷페이지 그 첫째 줄 미채굴 광물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이건 국가 것이에요. 국가 거.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러니까 미채굴 광물은 중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후단에 보면 일필토지 일부 나와 있죠? 일부 동그라미. 일부는 뭔만 돼? 영행물권하고 임대차.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원칙은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들어간다는 거. 자, 그 정도 정리해 놓으면 토지는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이제 문제 푸는 요령만 잘 습득하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들어갑니다. 건축물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자, 최소한 지붕은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 둘 중 하나는 존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건축물로 봅니다. 근데 이것은 시험 나온 게 아니라 건축물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개념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토지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토지는 방금 몇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한 필지. 건물은 1동 단위입니다. 그 말은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중개 대상물. 그죠? 그럼 무허가 건물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없는 물건? 있습니다. 건물로 보면 돼요. 그럼 미등기 건물은? 되죠? 자,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건물로 본다면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복습 한번 할게요. 자, 무허가 건물에는 중개사무소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죠? 미등기 건물은? 됩니다. 자, 이런 것은 딴시성이 온 것 같아. 자, 무허가 건물은 사무소를 낼 수가 없는 것이고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만 기재되어 있으면 낼 수 있다고 했죠?
이제 이런 건 저 다음 주에 또 배울 거예요. 일단은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 내용마다 이 판례들이 조금씩 들어있죠. 그러면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은 건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뭘로 봐요? 장래 건물, 미래 건물로 봐요. 그러니까 건물로 보니까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제 최근 판례는, 이제 과거 판례는 동호수가 지정된 분양권은 건물로 봐서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봐 있고, 최근 판례는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것도 분양이 확실시된 것은 건물로 봤어요. 그러니까 중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무조건 중개 대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단순 입주권들 있잖아요. 이건 건물로 봐, 안 봐? 안 봐요. 그러면 이건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이제 이것하고 항상 비교해서 공부할 것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있잖아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중개 대상이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어요. 그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우리가 금지행에서 관련 있는 증서로 봐, 안 봐? 안 봐요. 안 봅니다. 관련 증서를 보지 않으니까 중개 대상물이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딱 비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또 비교할게요. 방금 우리가 일필토지 일부는 자, 처분행위는 안 되고 용익물권하고 임대차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건물도 똑같은 문제 발생하잖아요. 일동 건물의 일부, 일동 건물은 뭐다? 일부.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라 그랬죠.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단독주택의 방 한 칸, 이것만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전세권하고 임대차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토지는 용익물권하고 임대차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내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세하고 임대차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어디 도망갔어? 그건 토지에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용익물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세권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분소유가 인정된 아파트 연립 이거 있습니까? 그러면 202호만 사고 팔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이것만 자 소유권 객체도 되고 전세권 임대차 객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돼.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럼 개공이 중개할 수 있고 전세 임대차 중개할 수 있고 됐어요?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거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하고 판례 같이 공부를. 그러면 또 하나. 자, 우리가 권리금 아까 중개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안 돼. 이것도 판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토권이라고 있어요.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 그래서 판례가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이야. 이 판례는 결론만 알지 말고 지문 좀 익혀 두셔야 돼. 지문 자체를 좀 익혀 두셔야 돼. 자, 확인 들어갈게요. 자, 양가로 1번 건축물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세 줄 건축물 개념 몇 줄 보세요.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용어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 지하 고가 공작물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거기까지. 이 개념은 그 자체가 시험 나온 게 아니라 판단 기준이 돼서 알아라 그랬죠. 건물로 보면 중개할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안 되니까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2번, 3번은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4번 집합건물법 나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걸 말해요. 자, 일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기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각 부분은 각각 무슨 목적이 된다? 소유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게 소유권 객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구분 소유가 인정되든 안 되든 무엇은 돼? 전세하고 임대차. 이건 구분 소유가 인정되든 안 되든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줄 전세권, 세 번째 줄 임대차 나와 있어요? 예, 그 단어들만 체크하시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쭉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두 번째 후단 미등기 건물 나옵니다. 나와 있어요? 네. 세 번째 줄 뭐가 나왔어요? 무허가 건물. 그래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거기다 체크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가 나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판례는
결론만 하지 말고 지문을 좀 익혀 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분양권에 관한 판례 그 네 줄 좀 밑줄 그으세요. 중개 대상물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된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걸 장래 건물 됐어요?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얘는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건물에 해당된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은 그래서 중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판례입니다. 판례. 자, 그 다음에 그 2번 입주권에 관한 판례 있어요? 위에 세 줄 밑줄 그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아니라 추천기일에 신청에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이 있죠? 이건 건물로 본다고 했어요? 안 본다고 했어요? 그 지문 좀 그대로 익혀두세요. 판례는 출제자가 지문을 못 바꿔. 그러니까 지문을 띄우면 그대로 띄울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줄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이요. 이건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고 적어놔야지. 안 적혀지신 분만. 자, 이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판례가 나온 게 아니라 그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고 적어놓으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3번 권리금. 권리금은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내용이 나오니까 뭔 소린지 몰라갖고 또 못 풀어. 권리금인데. 권리금 내용이 뭐예요? 거기 개념이. 이제 영업시설과 비품 동그라미. 이제 이런 걸 유형물이에요. 비품 때 얼마, 또 신용, 노하우, 점포 이체들은 영업상 이점 이런 걸 통틀어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형물이든 무형물이든 합해가지고 권리금 얼마, 비품 때하고 다 포함해서 권리금 얼마 이렇게 달라져. 이건 안 돼. 이제 그 지문 좀 익혀두세요. 결론만 하지 말고.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고 또 간혹가다 못 푸신 분이 있으니까 권리금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뭐가 나왔어요? 대토권. 자, 세 줄 밑줄 보세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택지 개발 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 이건 이제 대토권이라는데 이것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된다고 나와서 대토권도 시험에 나온 바 있어요.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해놓으면 건물은 빠져나갈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정도 해놓으면 건물은 빠져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끝. 그럼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럼 그 밖이란 뜻이 뭐요? 그죠? 건축물도 정착물 맞죠? 그럼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정착물을 말합니다. 나머지 정착물을 말하는데 이건 딱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한 게 편하다 그랬죠? 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나눠서 공부하세요. 첫 번째가 토지의 일부로서의 정착물, 일부 동그라미. 자, 정착물 머릿속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와는 별개의 무슨 부동산? 독립부동산으로서 정착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독립부동산으로서 정착물, 독립부동산 됐어요? 그럼 일부로서 정착물이 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한번 적어볼게요. 수목, 교량, 그죠? 담장, 제방, 도로 포장, 뭐 기타 등등, 그죠? 원리만 알면 돼. 그러면 아까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쳐. 그러면 수목도 토지 소유자 것이죠. 그러면 토지를 팔게 되면 수목도 같이 따라가죠. 그러면 이것만 별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돼. 안 되잖아요. 아, 토지 정착물이니까 토지 팔면은 소유권이 같이 따라서 넘어가니까. 이게 담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해서 거래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원리가 돼요. 그러니까 독립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별개의 부동산의 정착물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인방법과 같은 무슨 집단? 수목 집단.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명인방법이라는 건 이름 써놓은 거죠. 그러면 이것은 토지 따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따로 몇 개 부동산? 2개. 그러면 이것만 사고 팔 때 중개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다는 것이 행정심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독립중개대상물 X입니까? O입니까? O입니다. O.
5. 자,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오로지 저당권 객체는 돼, 안 돼? 안 돼요. 오로지 무슨 객체? 소유권 객체만 된다는 거. 저당권 X입니다. 자,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되고, 그냥 일부로서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일부로서 수목은 안 되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럼 밑줄 그대로 끝났어요. 자, 양가로 2번에 보면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란 말이 있죠. 세 번째 줄. 여기에는 건물 끊으세요. 건물은 아까 별도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끊어버리고. 자, 수목, 농작물, 교량, 담장, 도로포장, 정원석, 정원수. 다음 밑줄 긋고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건물 외에 이런 토지 정착물은 토지 종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별도로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줄에 토지하고 독립하여 중개 대상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1번 마지막 줄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 체크하시면 돼요. 독립 거래가 안 되니까 독립 중개 대상물이 안 된다. 그런 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서 5번째 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것은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독립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어디에서 인정하고 있어? 행정심판. 과거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난리 났어. 개수문도 문제 나와가지고 이게 되냐에 따라서 하나 더 되냐 안 되냐 이 문제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그래서 간 거야. 그때 나온 거예요. 이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의신청 들어가고 행정심판까지 가서 결론이 된다는 게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논란이 심했거든요.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뭐가 나와 있어요? 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오직 무슨 객체가 된다? 소유권. 저당이 안 된다. 그것도 알아야 돼. 소유권만 되고 저당권 객체는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또 판례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인방법 방금 했으니까 놔놓고 그 세차장 구조물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나온 세차장 구조물 판례는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 말해. 이것은 돼, 안 돼? 왜?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해체가 돼버리죠. 토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야. 그러니까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서 5번째 줄, 이 사건 각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집안의 볼트 조립 방식 그거 동그라미 쓰세요.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 말에 세차장 구조물도 구조물 나름이겠잖아요. 아까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물로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세차장 구조물은 안 된다는 것이 어디가 나와 있어? 판례. 그래서 이제 그 세차장 구조물 시험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 이 정도로 정리해 놓으면 충분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임목. 자, 임목은 이제 깡그리 또 해야 돼요, 이거. 임목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임목 들어갈게요. 방금 우리가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공부했죠? 그럼 임목은 뭐예요, 임목? 자, 임목이란 말은 등기된 수목을 말합니다. 자, 가부 토지에 수목 있습니까? 이건 토지 일부고, 일부는 안 된다 그랬죠? 여기다 이름 써놓으면 명인 방법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 뭘 해놓으면? 등기. 그러니까 등기된 수목 이렇게 표현하든지 임목 이렇게 표현해야 돼. 등기됐다는 말이 들어가든지 임목. 그러면 이제 몇 개 부동산? 2개. 토지 따로, 임목 따로. 됐어요? 그럼 이건 무슨 객체가 돼?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그럼 명인방법 차이는 뭐예요? 저당권도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원래 부동산은 다 저당이 돼야 되거든요. 명인 방법이 비정상적이지.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그럼 등기할 때 어디로 가야 돼? 등기소로 가야 되죠. 근데 임목 등기할 때는 바로 등기소로 안 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 먼저 가서 그 임목 등록 원부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수목을 등록을 해야 돼. 그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수목만이 등기가 가능해. 이해되셨어요? 그거 임목 등록 원부란 단어를 알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칠판 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뭘 것 같아요? 토지입니다. 한 필지. 오, 좋아. 오. 맞췄다는 듯 고개 끄덕끄덕하네.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수목. 그러면 등기할 때 꼭 필지 단위 수목만 등기가 되느냐? 아니면 일필토지 일부 수목도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꼭 필지 단위 수목만 등기 되겠어요? 일부도 가능합니다. 필지 단위로도 가능하고 일부 수목도 가능하고. 수종 제한 받아? 뭐 어떤 종류 수목만 등기되고 다른 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안 받아요? 수종 제한이 없어. 과거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이제 먼저 어디다 임목 등록 원부라고 있다 그랬죠? 여기다 이 수목을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고 나서 등기소에 가서 뭘 해야 돼? 등기. 자, 이 임목 등록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에 갑니다. 시군구에.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뭐냐? 그러면 토지하고 임목은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만 사고 팔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임목이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죠. 왜? 토지 소유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쳐, 안 미쳐? 그 이유는 별개 부동산이니까. 별개 부동산이니까. 그럼 다시. 그러면 임목만 저당권 객체가 된다고 했죠? 그럼 임목만 저당 잡을 수 있다는 소리죠? 저당은 왜 잡아요? 돈 빌려고. 자, 그러면 토지는 저당을 안 잡고 이것만 저당을 잡았다 가정을 해봐요. 임목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얼마를 빌렸어요? 1억. 그럼 이제 저당 잡기 전에 미리 할 일이 있죠.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왜? 저당물이 화재로 없어져 볼 수 있죠. 보험을 들게 돼 있다는 거 일단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저당을 잡아놨는데 임목이 벌채돼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벌채된 임목에 미쳐, 안 미쳐? 미칩니다. 원래 벌채됐다면 동산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도 벌채된 임목에 미친다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이에요. 중개사법이 아니고 임목에 관한 법률. 됐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벌채된 임목 여기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릴 수도 있고 없어져 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 원래 의무 경매란 것은 기간이 지나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리 경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경매 들어가면 경락대금이 나와, 안 나와? 그걸 법원 공탁기관에다가 공탁을 해놔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원리가, 그런 절차가 진행돼. 그러면 또 하나. 자, 임목이 벌채가 되질 않았는데 돈을 안 갚어. 왜 안 갚아요? 어디다 써서? 술 마셨어? 그렇지. 1억 금방 마셔. 자, 좋은 데 가서 마시면 한 10번은 없어.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이 경락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누구 임목? 병. 토지는 누구 거? 가부 토지. 그럼 나무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있어야 되죠. 지상권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상권 설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돼. 무슨 지상권? 그럼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법정 지상권 배우잖아요. 그 전세권에서 한번 나오고 또 저당 파트에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렇게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법정 지상권, 나무 토지를 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돼요. 그렇죠? 이제 법정 지상권 중요하니까 또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공 입장에서 보면은 저 수목이 그냥 토지 일부로서 수목인지 임목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구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임목은 독립해서 되죠. 그럼 뭘 보면 돼? 자, 칠판 봐보세요. 등기부인데 이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어, 없어? 토지 등기부로 저 나무가 임목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있어? 네. 어디가 나와? 표제부에가 나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어디? 표제부에 임목 등기 뭐가 나와? 번호가 나와.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각구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그럼 틀려. 어디가? 이건 토지 등기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번호가 나오니까 저 나무가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토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뭘 떼봐야 돼? 임목 등기부를 떼봐야 돼. 임목 등기부 보면은 각구에는 뭐가 나와?
소유자, 소유권 나오고 얼구에는 저당권이 나와. 그러면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뭘 떼봐야 돼? 임목등기부를 열람하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시요, 공시. 끝났어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양가로 1번 의 범위 나와 있어요? 예. 자, 동그라미 1번 세 좀 밑줄보세요.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등기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걸 말한다. 자, 보존등기를 받은 것이 임목이요. 이는 토지 정착물에서 토지의 별개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 지문 있어요? 예, 체크. 그 다음에 2번 임목으로 등기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그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임목 등록을 신청을 해서 임목 등록원부 동그라미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이 지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면 수목을 등기할 때 바로 간 게 아니라 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가가지고 임목 등록 신청을 해서 임목 등록원부에 뭘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만이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도 밑줄보세요. 수종 제한 있어 없어? 수종 제한 나무 종류 제한 없고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생기면 모든 수종은 수목으로 한다. 그 지문도 알고 있어야 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다 밑줄 그어야 되겠네. 자, 첫째 줄 임목은 토지와 독립의 부동산이 되면 독립부동산이란 된다는 말. 그리고 소유권하고 무슨 목적? 저당권 체크하세요. 자, 임목은 소유권 객체도 되고 저당권 객체도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따라서 임목이 성립한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왜? 별개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임목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임목을 뭐해? 보험에 붙여야 된다. 보험 들어가고 나와 있어요? 보험에다가 멍고라미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쳐 안 미쳐? 미쳐. 자, 분리되지만 미쳐. 그리고 임목을 경매에 붙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와 있죠. 그것도 쌓아놓으면 없어지니까 경매 들어가. 근데 그 책에는 없지만 그 경락되면 법원에다 공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두 번째 줄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 법정지상권도 인정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 첫째 줄 임목등기 공시는 토지등기부 어디가 나온다 그랬어요? 표제부 동그라미 썼어요. 표제부에 임목등기 번호가 나온다. 자, 이거 이제 표제부 신경 써야 돼요. 갖고 울고 그러면 다 틀려버려요. 어디? 표제부.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임목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열람하라? 임목등기부를 열람하라. 그러니까 토지등기부는 번호만 나오니까 임목인지 아닌지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뭘 떼봐야 돼? 임목등기부. 별도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부동산이니까 가능해요. 그렇죠? 끝.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부 공장재단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은 원리가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뭐 공부하면 돼? 공장재단. 이 공장재단 공부를 하면 광업재단은 자동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재단은 오로지 이 두 가지밖에 안 돼. 시험에 어업재단이랄지 항만운송재단이랄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맞아 틀려. 재단은 오로지 광업재단하고 무슨 재단? 공장재단. 이것만 된다는 걸 일단 알고 들어갑니다.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절판. 자, 공장재단 설명할게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공장재단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요. 공장 몇 개? 세 개. 그러면 이건 뭐요?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적었냐면 공장 하나 가지고도 재단 하나 만들 수 있고 공장 하나 가지고 재단 하나 만들 수 있고 여러 개 공장을 묶어서도 재단 하나 만들 수 있고 소유자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그럼 공장 운영하려면 기계도 있어야 되고 운반하려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축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리고 각종 권리도 있을 수 있죠. 뭐 지상권이랄지 공업소유권 이런 거. 그러면 이걸 묶는다는 것은 목록을 작성을 해요. 목록을 작성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단 자체가 몇 개 부동산? 한 개 부동산처럼 취급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계론에서 이걸 준부동산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한 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재단 자체가 한 개 주된 대상물.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해 놓으면 무슨 객체가 된다 그랬어요?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된다. 그럼 다른 권리의 객체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재단 만든 주 목적이 뭐요? 돈 빌린 거. 저당권 설정이 주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 뭐라 하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몇 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라 했어요.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라 그랬어요. 10개월 기간이 나옵니다. 몇 개월? 그럼 우리 감옥에서도 기간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꽤 많아요. A4 용지로 뽑으니까 한 4페이지 나와. 물론 이제 내용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 그죠? 내용을 빼면 이제 한 2페이지로 줄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기간도 우리 과목은 깡그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다른 과목은 틀려. 기간도 깡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몇 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듣게 하라. 10개월. 지금은 알지만 또 막상 문제 내놓으면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흔들릴 수가 있다고. 몇 개월 이내? 10개월. 그래 안 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금 우리가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만 되지 다른 권리 객체는 안 된다고 했죠. 근데 하나 예가 있어요. 누구 동의가 있으면?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까지 가능합니다. 뭐까지 가능해? 임대차까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원래는 두 가지 권리만 되는데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뭣도 가능하다? 임대차.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뭐냐? 어차피 이 구성물들은 기계나 차량은 동사니까 당연히 중개가 안 되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토지 건물은 아까 중개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건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이것만 분리해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요. 그러면 저게 그냥 중개가 불가능한데 그냥 일반 토지인지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인지는 또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뭘 보면 돼? 등기부를 보면 돼. 보존 등기하면은 등기관이 이 토지는 공장재단에 속해 있다, 광업재단에 속해 있다는 취지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등기부를 봐서 이게 재단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속해 있으면 별도로 중개 못한다는 소리죠. 원리가 그거야.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재단 끝났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책에 있어, 없어? 있어. 자, 확인 들어갈게요. 자, 43페이지 양가로 2번을 보시면 공장재단의 있어, 없어? 있어. 세 줄 밑줄거세요.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된 일단 기업용 재산으로서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하고 무슨 목적? 저당권. 밑줄 그시고 2번도 밑줄 그세요. 자, 공장재단은 부동산 분류에서 준부동산으로 구분되나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준부동산은 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것도 있고 이 세 가지는 되지만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개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돼.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좀 밑줄 보세요.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장 하나 가지고도 재단 만들 수도 있고 둘 이상 공장을 가지고도 재단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단. 공장 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재단을 설정해서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소유자가 달라도 가능하다는 말. 소유자가 달라도 가능하다는 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경우 공장재단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그 질문도 알아둬야 돼요.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이 뜰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물은 내올 필요는 없어요. 그 기억, 니은, 리을 내가 체크해 놓으라 그랬죠. 간만 잡으세요. 권리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기계도 되고 토지 건물도 되고 이런 것이 구성물이에요. 간만 잡으세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구성물이다. 간만 잡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자, 공장재단은 단일성 이 세 줄 중요합니다. 자, 몇 개 부동산을 본다? 그거 밑줄 그시고, 그 소유권하고 저당권 외의 권리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고, 그러나 누구 동의했으면? 저당권자 동의했으면 임대 동의라면 임대할 수 있다. 그 지문을 알아야 돼. 원래는 몇 개 권리? 2개. 근데 동의를 얻으면 임대까지 가능하다. 이 지문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저당권 설정 의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공장재단 소유권 보존 등 등기부 몇 개월 내? 10개월 내 동그라미.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하라는 거예요? 10개월. 이게 중요합니다. 몇 개월 내? 6개월 내.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자, 세 줄 맺어보세요. 자,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공장재단 구성물 등기와 관련된 해당구 상란에 공장재단에 속았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 적어라. 그러니까 이 토지가 공장재단에 속해 있다는 걸 적어놔라 이 말이야. 등기부에다가. 그러면 그 등기부를 보고 재단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4번도 한번 읽어두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공장재단 목록은 뭘로 본다 그랬어요? 등기부 일부. 이 지문 알아야 되고 기재된 내용을 등기된 것으로 본다. 그 지문 있어요? 예, 끝. 자, 그래서 이제 공장재단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광업재단은 원리는 같다 그랬죠? 똑같고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중개 대상물이 대기한 몇 요소? 3요소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할게요. 자, 이게 몇 요소요? 이거 1요소예요. 6가지가 1요소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 색깔 있는 거 공인중개사 법령상 규정된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 지문 있어요? 그것이 바로 1요소다. 이 6가지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 뜻이고 2요소가 뭐예요? 사적 소유로서 뭐라 그랬어요? 거래가 가능한다. 사적 소유 대상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적 소유 대상이란 말은 개인 소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무슨 소유? 이게 두 번째고. 자, 뒷페이지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거래 성질상 개공 후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자, 개공 후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요. 그럼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3가지. 그러니까 2가지가 더 충족돼야 돼. 6가지 중에서 2가지가 더 충족돼야만이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런 뜻이요.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세요. 45페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분석할 건데 아까 6가지는 이미 다 했고 사적 소유 대상이 되는 것은 중개할 수 있다는 소리고 사적 소유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중개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럼 사적 소유가 대상이 되는 건 중개 대상이 되고 사적 소유가 되지 않는 것은 중개할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사적 소유 대상이 되는 거. 우리가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적을 수는 없고 주의할 건 몇 가지만 적으면 돼요.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가 있는 물건 중개 가능해요? 네. 그럼 공법상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용제한. 개발 제한구역. 여러분들 그 공법에서 지역, 지구, 구역제 배우잖아요. 그 이용 제한들이야. 그죠? 뭐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거, 개발 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 거 이런 것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거래 규제 가장 대표인 게 뭐랬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것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허가 받으면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 양가로 1번 그 예문들이 많아요 적어요? 원리만 알면 돼. 그래서 첫째 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이거 거래 규제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이며 이용 제한 됐어요? 이것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접도구역 내 토지 이용 제한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화재 보면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그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그거 동그라미 쓰세요. 이것도 중개 대상이 돼. 도로 예정지 그러면 사유지인 경우는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행위 제한만 받는 것이지 개인 소유면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원리는 간단해. 예문을 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간만 잡아놓으면 되고 그냥 DP 넣은 거였어요.
두 번째로 사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사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개념을 잡아야 돼. 이건 뭐예요? 각종 뭐가 설정된 거? 권리. 공부할 것도 없어. 권리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각종 권리가 설정된 물건도 중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뭐 거기 예문들이 많잖아요. 순위 보존, 가등기, 가압류, 토지 건물 쭉 나와 있는데 그거 볼 필요 없이 저당 잡힌 건물, 가등기된 건물, 가압류된 건물, 압류된 건물 이런 것도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권리가 설정된 것도 다 가능하다. 개공하려는 권리 분석만 잘 해주면 돼. 그죠? 근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 거, 자주 틀린 거 하나, 그것만 체크하세요. 그 두 번째 줄 후단. 경매 기입 등기된 부동산. 자, 경매 들어간다고 등기가 됐어. 이 부동산도 중개할 수 있어?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 자, 경매 기입 등기가 되면 이제 압류가 되거든요. 압류 푸는 걸 조건으로서 계약할 수도 있고, 압류가 해제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경매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가 가능하다. 이거 하나만 좀 주의해 주면 돼요. 그리고 각종 권리가 설정된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려면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사적 소유가 있는데 중개되면 될 수 없다. 중개되면 될 수 없는 것들이 거기 쭉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서 이쪽입니다, 이쪽.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맨 위에 나온 것이 국유재산하고 뭐요? 합해서 뭐요? 국공유재산. 국유재산은 국가 거,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거를 말합니다. 합해서 국공유재산 그래요. 국가하고 자치단체. 그럼 이제 이건 크게 분류해서 무슨 재산, 무슨 재산? 행정재산도 있고, 무슨 재산? 일반 재산. 그러면 행정재산은 또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라고 나왔는데, 공용재산, 또 공공용재산, 또 기업용재산, 또 보존연대산. 자, 원리만 알면 돼요. 뭐 공용재산이라는 것은 관공서 건물 생각하면 돼. 무슨 건물? 그러면 A를 딱 하나만 들어볼게요. 원리만 알면 돼. 시청, 청사. 자치단체, 시청, 청사가 기고, 공공용은 공원 생각하면 돼. 공원. 그죠? 공중이 이용한 거. 자, 기업용은 각종 공기업 재산 생각하면 돼요. 공기업 재산. 그 다음에 보존용 각종 뭐요? 문화재 생각하면 돼요. 자,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건 개인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건물을 맞잖아요. 토지. 그래도 안 돼. 왜?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가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되고.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일반 재산이 문제예요. 일반 재산은 이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 재산이 아닌 것은 다 일반 재산으로 넣고 있거든요. 뭐 일반 재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공용 폐지된 시청 청사 생각을 해봐. 공용 폐지란 말은 관공서로 쓴다 안 쓴다? 그럼 처분이 가능하겠죠. 그걸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왜 안 돼? 자, 이것은 처분은 가능한데 처분 방식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처분해요. 그럼 개공이 누구를 소개해 줄 수 있어 없어? 일반인에게 직접 팔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없어서 안 돼. 이해됐죠? 그럼 결국은 국공유재산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된다는 소리야. 됐죠? 예, 자, 체크할게요. 자, 기억 행정재산이란 단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후단 단어만 체크해 놓으세요. 공용재산. 세 번째 줄 후단 공공용재산. 자, 다섯 번째 줄 후단 기업용재산. 마지막 무슨 재산? 보존용재산. 그러면 이건 왜 안 돼?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 외에 모든 국공유 재산을 말한다. 그렇게 지문 떴죠? 그런데 이제 그건 볼 필요 없고 디귿을 알아야 되는데 그 디귿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몇 줄 보세요. 다만 찾았어요? 자, 일반 재산은 매각, 교환, 대부 등이 가능하나 일반 재산을 처분하는 계약 체결을 할 때는 무슨 입찰? 경쟁 입찰 동그라미. 입찰 방식은 중개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럼 결국은 일반 재산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끼어들 수가 없어 안 돼. 그럼 결국은 국교용 재산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하천. 하천은 또 둘로 나눠지죠. 국가 하천하고 무슨 하천? 지방 하천. 국가 하천은 말 그대로 국가가 관리하는 거고, 지방 하천은 자치단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돼 안 돼? 근데 개인이 하는 것이 뭐요? 사유하천이 있어. 이건 돼 안 돼?
돼. 원리는 간단해. 개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세 번째 줄 국가 하천, 지방 하천, 밑줄. 세 번째 줄 국가 하천, 지방 하천, 밑줄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줄, 아니 다섯 번 후단 사유인 하천 동그라미. 사유 하천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이 범람해서 물에 가라앉은 토지가 뭐라 그래요? 포락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안 돼요. 복구가 불가능하면 이것은 이제 하천 부지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인 없는 토지 민법에서 누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국유로 보고 있어요. 민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고, 아까 미채울 광물은 토지 소유권이 미쳐 안 미쳐? 국가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 돼. 그 이유는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락지, 무주토지, 미채권 단어만 체크하세요. 안 돼. 자, 오른쪽 페이지 바닷가도 개인 소유가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공도. 공중에 이용한 도로를 말해요. 이건 국가나 자치단체들이 관리하잖아요. 공도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개인이 낸 도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사도. 그럼 결국은 하천이든 도로든 결국은 개인 소유는 된다, 안 된다? 개인 소유가 아닌 것은 안 된다. 원리가 그거야. 간단해, 원리는. 그래서 이제 거기 6번에 공도 나와 있어요. 중개대상물 없으나 사도는 된다. 근데 그 도로 예정지는 사유지 아까 체크했죠? 도로 예정지는 둘로 나눠집니다. 자, 사유지가 도로 예정지로 지정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돼. 왜? 지금 현재는 뭐니까? 사유지니까. 공유지가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는 안 돼. 왜? 지금 개인 것이 아니니까. 도로 예정지가 지정될 수 있잖아요. 뭐 고속도로 내려고 하면은 도로 예정지 지정되고 있잖아요. 그럼 사유지 쪽에 지정된 경우는 되는 거고, 공유지가 지정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결론은 딱 하나죠. 개인 것은 되고 개인 소유가 아닌 것은 안 된다. 원리는 간단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소유가 아닌 게 뭔지 눈에다 익혀두시면 돼요. 이건 눈에다가. 아, 이런 건 개인 소유가 아니다. 눈에다 익혀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아까 우리가 그 밖의 권리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칠판서는 안 할 거고 그 책을 보면서 할게요. 자, 개공 중개인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그 질문이 있어요? 자, 양가리 1번 제목이 뭐요? 성질상 중개인 개입이 불가능동의. 불가능하단 말은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 쫙 나열됐어요. 자, 두 번째 줄 맺어보세요. 상속, 경매, 공매, 판결 끊으세요. 끊어! 그럼 이거는 왜 안 돼? 법률 규정. 그럼 아까 여기서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끼어들 수가 없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증여 동그라미. 이 증여가 문제거든요. 증여는 계약입니까? 계약이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되는 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증여는 계약이지만 계약이면 소개해 줄 수 있을 것도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누구에게 증여할 때 누구를 지정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누구를 소개해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성질상 안 돼. 증여자 의사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증여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증여만 주의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법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성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법정 이제 성립이 동그라미. 성립은 안 돼. 이전은 됩니다. 성립에 걸리는 거고, 분묘기지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줄 중에 성립 및 뭐 이전 거기 동그라미 둘 다 안 돼. 분묘기지권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거래 자체가 안 돼. 이것은 거래가 되는 권리 자체가 아니야.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3번의 경매 동그라미 첫째 줄 경매 부동산, 두 번째 압류 부동산 공매 동그라미. 자, 경공매는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 동그라미 3번 마지막 줄 경매 공매로 취득한 토지 동그라미. 경매로 사들인 토지는 사고 파는 것은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받고 난 다음에는 돼. 이것은 사고 파는 거니까 경공매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 그 다음에 점유권 동그라미. 아까 점유권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뭐 성립이든 이전이 다 안 돼. 자, DPA 넘었어요. 아까 질권. 질권은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질권은 또 왜 안 돼?
동산에 인정되는 권리. 그럼 개공이 취급하는 건 동산이요, 부동산? 부동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거래의 성질상 중개인 개입 가능동. 가능하단 말은 중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번 뭐가 나와요? 환매권 세 번째 주수단 다시 밑줄 그으세요.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 동그라미 행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자, 그 밑에 환매권은 뭐가 가능하다? 양도 동그라미. 그래서 등기된 환매권 양도는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어떻게 가능해요? 등기된 환매권은? 자, 환매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환매권이라는 것이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 건물을 매도인이 팔면 안 돼. 근데 돈이 없어서 팔았어요. 그럼 다시 되찾고 싶겠죠. 그러면 계약할 때 환매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비용하고 매매 대금 갚을 때니까 다른 사람이 팔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특약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간 끝나면 이제 이게 행사하는 것 자체는 개공이 끼어들 수가 없어서 안 돼.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환매권 등기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환매권 등기를 해 놓으면 등기된 환매권은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등기 이전하면 되니까. 권리 자체를. 그러면 이제 개공은 누구하고 사이에 끼어서 갑하고 을이 아니라 병 사이에 끼어서 환매권 자체를 이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전이 중개할 수 있다는 거지. 행사 자체는 못하는 거고 갑이 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예. 자, 이전 행위. 자, 등기 이전하면 가능하니까 환매권 이전 자체는 중개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환매권 권리 자체를 이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된 환매권은 가능하다는 거 반칙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아까도 이해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농지증 발급받더라도 가능하다 그랬죠? 예, 되고. 자, 가등기 담보권 동그라미. 여기서 가등기 담보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잖아요. 무슨 목적 가등기? 무슨 목적? 그러면 이것은 저당도 아까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가등기 담보는 당연히 되는 거지. 저당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줄 나와 있잖아요. 다수계는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가등기 담보권도 중개대상 권리로 본다.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4번은 뭐 다 배운 건데 그 지문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수험생들이 잘 틀려요. 그래서 그 지문 좀 익혀두세요. 이 법상 중개기는 기타 권리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밖의 권리입니다. 그 밖의 권리.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옛날에 시험에 이렇게 지문이 떴어요.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번호 매겨서 1번, 일정한 보수 2번. 이건 뭘 묻는 거예요? 중개업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저당부터 알선까지 가로로 묶어서요. 저당부터 알선. 그리고 뒤에 뭐가 따라 붙었어요? 업 따라 붙어요. 중개업 개념 맞아요? 자, 이 지문을 그대로 좀 보면은 이 지문 때문에 수험생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까 중개업 개념 우리가 공부했어, 안 했어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은 뭐에 의해서? 의뢰해서. 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 자, 이거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러면 몇 가지?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 속에 저당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아, 중개 개념 속에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알선이라는 단어 들어있잖아요. 이걸 업으로 하니까 중개업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의뢰에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뭘로 한다? 업으로 한다. 그것도 중개업 개념이 맞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일정한 보수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알선이 중개 개념이고 그걸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되고 그 지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개 대신 저당권 설정을 알선했다 이렇게 바꾸든지 지상권 설정 알선했다고 바꾸든지 그래도 뒤에 뭐가 따라 붙으면 업이 따라 붙으면 맞는 지문이다 이 말이야. 중개업이다 이 말이야. 저걸 몰라갖고 또 풀지를 몰라서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 이해되셨어요? 중개 속에가 권리가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예. 끝. 그 다음에 그 5번에 유치권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 후단 과정하고 성립 동그라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치권 성립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근데 그 두 번째 줄 판례 지문 익혀두세요. 판례는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에서 피담보채권 동그라미.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피담보채권, 그 다음에 목적물, 그 다음에 유치권. 같이 이전하면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치권만 단독으로 이전 못해. 왜? 잡고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니까. 그러니까 채권하고 목적물하고 유치권 같이 이전하면 이전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이 된다. 그 판례 지문 익혀두세요. 결론만 알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문도 있고 또 이렇게 판례 지문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만 하지 말고 그 판례 지문을 익히세요. 피담보채권, 목적물 같이 이전하면 유치권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전은 됩니다. 그럼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쪽이 나와 있잖아요. 환매권도 일부가 되니까 되는 쪽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6번. 법정지상권하고 법정저당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설정은 무조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은 가능하다? 이전. 그래서 이제 이전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아까 문제 몇 문제만 더 봐드릴게요. 1번 문제 방금 배웠으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보고 있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중개 대상물하고 중개 대상 권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을 골라라. 자, 물건하고 권리 포괄적으로 물었어요. 자,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을 물었죠? 소유권 동그라미. 자, 일동 건물의 일부분은 원칙적으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맞죠? 전세권, 임차권은 일동 건물 일부분이라도 가능하다. 맞습니까? 예, 이야기 방금 배웠잖아요. 맞고.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네. 무엇은 가능해? 이전. 맞고. 자, 분묘 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성립 및 이전 모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맞아요? 네. 자, 분묘 기지권은 성립도 안 되고 이전도 안 돼. 왜? 일신 전속적이다. 이 물건을 거래가 불가능해요. 그럼 4번. 토지 정착물인 담장이나 교량 등은 토지와는 독립된 중개 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맞죠? 자, 환매권은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권에 불과하므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아요? 자, 등기가 되면은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맞지? 되게 쉽죠? 쉬워 어려워? 전혀 무반응이다. 그 다음에 저기 7번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처분 파트인데 뭐 여러분들 그 처분 벌칙 그러면 정신 없잖아요. 그렇죠? 7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한번 봐볼게요. 공인중개사법 규정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공인중개사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그러면 자격 취소 맞습니까? 네. 맞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는 말은 컨닝, 대리시험. 그러면 자격 취소 맞죠? 그러면 징역, 형사처벌. 형사처벌이 징역 벌금을 말하거든요. 징역 벌금 대상이 된다. 이 지문 맞아? 없어. 이건 자격 취소만 되는 거예요. 징역 벌금 없어. 그래서 틀렸어요. 자, 부정한 방법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자, 2번. 개공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필치, 등록 취소되죠?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개설 등록이 1년하고 1천이요? 3년하고 2천이요? 예? 3년하고 2천. 3, 2. 그래서 2번이 정답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야. 3, 2. 그러니까 제가 부정한 것이 내리 3개 나왔잖아요.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 2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필치. 3번 거래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맞죠? 그 임의적이니까 할 수 있다. 맞고. 형사처벌 돼? 안 돼. 이건 지정 취소밖에 안 돼. 그럼 1번하고 2번, 3번 묶어 놓으세요. 다 셋 다 부정한 방법이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뭐요? 근데 형사처벌이 있는 것은 셋 중에서 어떤 거? 2번 등록할 때만 징역 벌금이 있어요. 3위. 나머지는 처분만 되지 징역 벌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 부정함.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 4번 보세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개공이 아니므로 이 법상 조사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까이 끊어보세요. 이 법상 조사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독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아요? 무등록업자도 감독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감독 대상자가 누구라고 배웠어요? 개공 되죠? 거래정보사업자 되죠? 무등록업자 되죠? 서공 되죠? 보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 네, 그래. 개공 감독, 거래정보사업자 감독, 무등록업자 감독, 서공 감독. 보조만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앞 문장이 틀렸어. 형사처벌은 맞아.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2천. 형사처벌은 맞는데 그 앞 문장 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감독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공이 무등록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무등록업자를 물었어요? 개공을 물었어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가까이 끊어보세요. 맞아요? 이 지문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뭐가 스쳐가야 될 건데 금지행위. 금지행위 두 번째가 무등록업자하고 협조. 알면서 협조하면 금지행위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취소될 수 있다. 임치 맞죠? 여기까지 맞잖아요. 개공이 무등록업자하고 의뢰를 받다면 협조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취소될 수 있으면 여기까지 끊었어요? 여기까지 맞아. 그럼 무등록업자하고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거 맞아? 이게 들렸지. 무등록업자는 몇 년하고 몇 년? 아니, 무등록업자 3년하고 2천. 그러면 협조한 개공은 1년하고 1천. 아니, 동일한이 틀려서 개공은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한 개공은 1년하고 1천. 왜? 금지행위니까. 무등록업자 본인은 3년하고 2천. 왜? 무등록업자니까. 정신 없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돼야 돼. 자, 5번 질문은 금지행위 문제하고 무등록업자 문제잖아요. 그 전범위. 그래서 이제 끝.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그 해설도 있고 그러죠. 예,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쭉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음 주에 결석하면 안 되고 다음 주에 보기로 할게요.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